은퇴 세대가 아니더라도 젊은 층에서도 귀촌, 귀농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동경과 달리 막상 귀촌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현실적인 고민에 가로막히곤 하죠.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시골에서 농사 짓지 않고 사는 법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한 디자이너의 귀촌 일기입니다. 저자 권사는 웹 디자이너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서 지리산 자락 전라남도 구례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농사짓기보다는 본연의 일, 즉 디자이너와 사진 작가로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과정 중에 탄생한 책이고요. 이 독특한 귀촌기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권산씨의 시골에서 농사짓지 않고 사는 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재미있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 도시생활 어떠신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리산이나 혹은 제주도 그 밖에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시골에서 사는 귀농하는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권산씨는 서울에서 디자이너 일을 하시고 대학에서는 서양화를 전공했는데 나와서 사회에서는 인터넷 웹 디자인을 주로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웹 디자인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인가 라는 회의가 들어서 자기가 평소 알고 있던 지리산으로 가서, 즉 지리산 아래 구례라고 하는 곳이 있죠. 구례 아래 오미리라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즉 귀농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본인은 절대로 귀농이 아니라 귀촌이라고 우기고 있는데요. 사실 귀농이 아니라 귀촌이기도 하지요. 이 권산씨는 바로 그 구례에서의 삶을, 오미리에서의 삶을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내려가서 시골에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자기 자신은 서울에서 일감을 받아서 디자인 일을 하면서도 오미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가령 권산씨는 마을에서 마을 신문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은 동네에서 새로 구례라고 하는 곳이 우리밀이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 동네죠. 그래서 우리밀이 전국적으로 다시 재생산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우리밀을 생산한 구례 지역이기도 한데요. 바로 우리밀을 유기농으로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지리산닷컴을 통해서 도시인들과 직거래를 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맨땅에 헤딩이라고 하는 펀딩을 조성을 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직접 1년 동안 농사 지을 돈을 미리 받아서 그 돈을 통해서 농민들이 유기농으로 농사 짓게 한 다음에 1년에 일정한 서너 번, 4번, 5번 이상 정도의 수확물을 정기적으로 나눠줘서 새로운 도시와 농촌 간의 유기농 그리고 생활문화를 퍼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께 권해주는 이유는 도시에서 이렇게 산다면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잠깐의 회의가 드시는 분들, 그리고 또 다른 삶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시골에 가서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의 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시집살이 이야기 집성, 그 두 번째 파란만장, 소설 같은 삶입니다. 시집살이 구술자료 총서인 시집살이 이야기 집성 전 10권 중 하나로 이번 편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 즉 고난과 인내의 세월을 살아온 주인공들의 증언 등 그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의 지난한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 현대 이야기 문화를 진단을 해봤을 때 대체로 요즘 이야기 시대는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다 진단을 하는데 이야기 옛날 고담은 지금 연세가 한 90 되신 분들 정도는 이야기 문화에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연세가 낮으신 분들은 대체로 삶의 경험에서 오는 이야기들을 주로 레파토리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시집살이 이야기, 남성들은 주로 한국전쟁 6.25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영웅담, 무용담 형식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책을 편찬한 그리고 조사한 연구자들은 여기에 착안해서 현대 이야기 문학으로서의 여성들이 주로 다루는 시집살이 이야기를 조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이루어서 10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시집살이 이야기 책을 냈습니다. 아주 가정사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의 인생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는 보고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집살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여성들이,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시집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시집살이 범주를 과연 어디까지로 보는가? 시부모에게서 당하는 이야기만 시집살이 이야기냐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시부모, 시누이, 동서, 시동생 을 포함한 시갓집 식구들 플러스 아주 또 중심에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의 남봉이라든지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자식들이 어머니를 아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 요즘 조손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들까지도 다 시집살이 이야기의 소재가 되고서 그와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들이나 애환들을 다룬 이야기들이 이 책이 주로 다 담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호남 지역의 이야기 가운데의 특징은 공방살이 이야기가 있어요. 공방살이 이야기는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시집살이 이야기라기보다는 부부간의 이야기인데 우리 흔히 남편들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밖에 다른 여자를 봐두고서 바람이 나서 나가서 바깥 살림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뭐 드라마 소재나 이런 데서 많이 전통적인 이야기거리로 많이 다루어졌죠. 특이한 부분들은 아내가 남편을 공방 놓는 경우가 있어요. 공방이라는 말은 독수공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잠자리 하기도 싫고 한 방에서 같이 거처하기도 싫어하는 이야기인데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한 13살, 14살, 15세 시집을 갔을 때 늑수굴에 한 20대 요즘에 다 젊지만서도 20대인 남편을 만났을 때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났겠어요. 그 남편하고 첫날 밤을 보내야 되는 공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같이 살이 부대끼는 것도 싫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남편을 꺼려하고 잠자리를 안 하고 밀쳐내는 부분들이죠. 그걸 우리가 아내의 공방살이 들었다, 공방살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어느 정도 남편이 성장을 하면 넘넘해진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게 풀려요. 그래서 공방 풀린 이야기까지도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경상도 같은 경우는 종부들의 삶에 조금 주목해가지고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는데 종부들은 대체로 처음에는 시집살이 이야기를 하면 자기 시집이 힘들었다라고 뭐 봉제사 접빙객이라는 용어를 가지고서 시집살이 어려움을 얘기하지만서도 요즘은 그 종부로서의 삶이 자기 자신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떤 집안의 자랑, 자기의 자긍심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아주 방대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 책에서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 책이 필드웍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할머니들,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인데 이 책은 조사자로 선정이 되어서 구술자로 선정이 되어서 하신 분들의 이야기, 극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뒀지만서도 우리의 주변에 너무너무 깔려있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집안에 계시는 어머니
할머니들의 삶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얼마나 스마트폰이나 mp3 녹음 장치들이 많습니까? 놓고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보면 우리 할머니의 삶도 이 책에 수록될 만하고 어머니의 삶도 이 책에 수록될 만한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가치로운데요. 이 책을 편찬하면서 조사자들이 느꼈던 부분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우리의 할머니들, 우리의 어머니들은 한글을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 하지만서도 다 누구나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생을 사시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성격을 구술자서전이라는 성격으로, 여성들,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구술자서전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송 매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작가 지망생들이나 이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더더군다나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이 책을 표본 삼아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할머니들, 어머니들의 삶에 한번 주목해가지고 아주 독특한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시집을 왔고 어떻게 할머니에게 시집을 살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녹음을 해보고 그걸 한번 풀어보는 작업들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진 시집살이 이야기 집성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기술해온 저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준 할머니들이 철학자였다고 합니다. 온몸으로 뼈저리게 삶을 감당해온 삶의 철학자 말이죠.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인생의 철학자 이야기, 여러분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